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루키 세단 아반떼 CN7의 옵션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말씀드리면 아반떼 CN7 같은 경우에는 옵션 경우의 수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리가 딱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반떼 CN7의 트림은요, 깡통인 스마트가 있고요, 중간 트림인 모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옵션인 인스퍼레이션 트림까지 해서 총 3개의 트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깡통 스마트 트림을 보면 일단 이거보다 등급이 높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깡통에 모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아반떼 CN7은 중간 트림에 모던이라는 이름이 갑니다. 그 얘기는 스마트 옵션에는 정말 있어야 될 것도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것들이 빠져 있나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봐야 될 건 기어입니다. 당연히 수동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건 헤드램프입니다. 당연히 벌브 방식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스마트 키인데 역시 스마트 키도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사항들은 모두 선택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아반떼 옵션을 살펴보면서 조금 재밌다고 느꼈던 게 있어야 될 건 없는데 없어도 되는 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무언가 가까이 다가오면 위험을 감지해서 급 제동을 해주는 역할인데 아반떼 깡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선 있는 게 당연히 좋지만 꼭 있어야 할 옵션들이 몇 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보다는 그 빠져 있는 옵션들이 더 간절합니다. 아반떼 깡통에 대표적으로 빠져 있는 옵션은 엉뜨 손뜨입니다. 이 선택 옵션에서도 엉뜨 손뜨를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태양인이 아니라면 아반떼의 겨울을 보내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반떼 깡통을 구매한다, 그럼 여자친구가 옆에서 엉뜨 켜달라고 해도 엉뜨를 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선택 옵션을 하나씩 볼 텐데 선택 옵션을 보기 전에 내가 깡통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깡통을 구매한다는 건 극한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옵션을 최대한 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트림 IVT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오토기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설명드린 차들은 DCT 오토기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DCT 같은 경우에는 수동기어의 장점을 가져가는 오토기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오토기어지만 수동기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안에 클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변속할 때 덜컹거림이라든지 아니면 변속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IVT 같은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라고 써져 있을 만큼 기아 변속이 느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변속되는 게 가능한 기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기아 변속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차가 조금 안 나간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기아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토기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기어를 무조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건 익스테리어 디자인인데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44만원입니다. 일단 리어 콤비 램프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좀 멋있을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휠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휠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을 한다 그래도 간지적인 부분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깡통을 사서 15인치 휠로 굴러다니게 되면 멋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옵션은 과감하게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LED 헤드램프라도 있으면 고민해 볼만 하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이대리는 이 옵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 가죽 시트 역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주된 기능은 후방 모니터입니다. 아마 운전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방 모니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반떼에는 기본적으로 후방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후방 모니터 없던 분들도 후방 센서만 가지고도 후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후방 모니터를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제 얘기입니다. 굳이 후방 모니터가 없다고 겁먹지 마시고 이 옵션도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 옵션은 인포테인먼트 내비 옵션인데 인포테인먼트 내비 옵션을 살펴보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르고 싶게 생겼죠. 거기다가 듀얼 풀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잘 보진 않겠지만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민하셨던 후방 모니터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성이 굉장히 알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은 결코 알차지가 않습니다. 245만원이라는 거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선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깡통을 포기하고 모던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반떼 옵션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이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가 다른 옵션들과 섞여 있으면 선택하기가 쉬운데 아반떼는 하이패스가 독립적인 옵션으로 구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안 하자니 불편할 것 같고 선택하자니 저렴한 금액은 아니어서 일단은 오늘은 다 패스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리가 구성한 아반떼 깡통의 가격은 오토기어 하나만 선택해서 1717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내비까지 선택하게 된다면 두 개의 옵션을 선택해서 196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모던 트림보다 14만원이 비싸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모던 트림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결과적으로 내가 아반떼 깡통을 고른다는 건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옵션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운전하는 게 재밌어서 오토기어를 선택 안 하고 그냥 수동기어만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밌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수동기어를 선택하게 되면 운전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나중에 중고차 판매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볼 건 이제 모던 트림인데요. 모던 트림은 일단 깡통에 없었던 편의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오토기어 일단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있어야 편하다는 스마트 키도 추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앞좌석 엉뜨 그리고 손뜨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가 없는 것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던을 선택하는데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모던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옵션을 굳이 선택한다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썬루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넣고 싶지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 2인데 가격은 123만원으로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안에 후방 모니터 있고요. 10.25인치 내비 있습니다. 사실 이대리 같은 경우엔 여기 있는 구성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구성인데요. 굳이 인포테인먼트 내비를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하이 메뉴인 통합 디스플레이입니다. 인포테인먼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통합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엔 다 계기판이 LCD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반떼 역시 풀 LCD 선택이 가능하고 인포테인먼트 내비랑 통합 디스플레이를 합쳤을 때 162만원의 옵션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162만원의 풀 LCD 계기판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선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트림에서 옵션을 선택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대리는 이 두 가지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역시 선택사항인데요. 만약에 내가 아반떼를 타는데 풀옵션은 부담스럽고 그래도 조금 간지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로 휠입니다. 차는 휠이 8알입니다. 휠이 작고 크고 휠이 멋있고 안 멋있고에 따라서 외형이 확실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17인치 휠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기본적으로 15인치 휠이 나오는데 15인치로 코너링이나 이런 커브길을 돌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휠이 커지는 게 연비는 조금 줄어들지만 주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대리 같은 경우에 17인치 휠 선택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간지를 플러스한다면 익스테리어 2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69만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어 콤비램프를 이어줍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반떼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리어 램프를 보고 등급을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2를 충분히 선택할 만하고요. 아까 제가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은 추천을 안 한 이유가 LED 헤드램프가 없어서인데 익스테리어 디자인 2에는 LED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간지도 간지지만 주행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까지 선택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회 초년생 또는 처음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반떼를 구매한다면 이 컴포트라는 옵션도 한번 눈여겨볼 만은 합니다. 이 옵션의 내용 중에 크게 딱 필요한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전방 주차거리 경고가 있습니다. 운전에 서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차폭이 잘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으면 그래도 주차할 때 차를 긁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던 트림에서 이대리가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로 인포테인먼트 내비 통합 디스플레이만 선택했을 때에는 2110만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17인치 휠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2까지 선택했을 때에는 2228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컴포트까지 추가하게 되면 2299만원이 됩니다. 모던 트림에서 옵션은 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풀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옵션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참 이 현대차분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풀옵션 모델은 최상위 휠을 넣어주기 마련인데 16인치 휠이 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17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풀옵션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휠을 선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이대리가 탁 칩니다. 역시 대기업분들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반떼의 전체적인 옵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서 옵션이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대리가 정답을 제시해줬다기보다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반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에 옵션 깨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